자, 서울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장윤석 기자님, 네. 그 자유한국당이 결국 김문수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는데 뭐 그렇게 내정해 놓고 며칠 동안 또 좌고우면했던 모양이에요? 아니요, 지금까지도 좌고우면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예, 사실 어제 저녁까지 제가 들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 홍준표 대표는 고고싱 하고 싶은데 당 내부에서 이게 좀 되겠냐. 그러니까 네. 될 만한 후보를 내세워야지 예. 경기지사를 저렇게 오래 하고 그리고 또 대구에 가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네. 그리고 또 다시 서울로 온다면 무엇보다도 지금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올라가서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우회적인 건가요? 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들이 과연 사실 서울에 있는 젊은 표심을 움직일 수 있겠냐.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정치권 안에는 여의도 안에는 일단 홍준표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막 띄우지만 실제로 출마는 딴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래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서는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수많은 후보들 특히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정도는 돼야 뭐 해볼 만한 선거가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자유한국당 의원 말씀은 김문수 후보를 만난 게 아니고요. 예. 네네. 자신은 오세훈 전 시장을 밀었는데 이게 그 당내에서 김문수 전 지사를 밀려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말에 이거 눌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양반 얘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뭐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삼자 대결에서 다 꼴찌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자, 이 조사와 관련해서 또 개요를 설명하자. 네네, 그래야죠. 네. 지난 5일에서 6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의 성인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이런 조사 내용. 이렇게 훌륭한 8가지 진행자. 얘기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됐을까 봐 꼼꼼하게 챙기는 이런 진행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조사를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자 대결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 각 한 명씩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 그리고 대한애국당의 인지연 후보. 그래서 5명의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이제 다 3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뭐 좀 뾰족한 변수를 만들 수 있겠냐. 근데 그것은 없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내일 추대식은 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 분위기 정말 재밌는 게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대표한테 시집 갔나요? 덩어리 3년 거의 뭐 찍히면 죽는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말 잘못하면 당원권 정지 그리고 또 뭐 징계 제명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말조심. 조금만 뭐 대든다 싶으면 바로 바퀴벌레에 연탄가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랄까 자유한국당인의 때 그 발언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개인이 저기 헌법기관인데 맞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그리고 사람이었다가 홍준표 대표의 의견과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순간 사물로 변하잖아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번 선거에 정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 김문수 후보 만약에 정말 후보가 된다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 젊은 유권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이제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고심이 있겠죠. 일단 구인난을 겪으니까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당대표 입장에서 쉽지 않은데 그동안은 친박과의 격돌이었어요.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이. 지금도 중진들하고 사이가 안 좋죠. 서로 얼굴 맞대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주로 광역 후보로 이제 뽑아 올리는 홍준표의 이제 카드들이 대부분 또 친박 성향이에요. 김문수 지금 전 지사가 내놓는 발언, 태극기 집회에서 내놓은 발언과 같은 결의 이야기를
이 1심 판결이 지난 금요일에 떨어지고 홍준표 대표가 또 내놨어요. 예. 공주를 마녀로 만들었다. 네. 전에는 뭐 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더라. 예. 이거하고 또 결이 다른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네. 그래서 예. 홍준표 네. 대표의 노선과 입장이 뭔지가 그러니까 이 비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결국은 이제 지금 뽑아 올리는 인물들은 급구하는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 중량급을 뽑아야겠는데 네. 그러니까 올드보이들이 지금 다 걸려 나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난번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대선 앞두고였죠. 그때는 향단이라고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을 비판했죠. 맞아요. 예. 이번에는 뭐 공주로 유신 공주를 떠올리게 했죠, 사실은. 근데 예. 그런 뜻은 아니었고, 약간 아니었고. 뭐 네, 순수한 공주, 순수한 공주. 프린세스.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선 전만 해도 어떤 중도층까지 끌어안으려는 전략이 있었다면은 네. 이번에는 결국에는 그 지지층만. 지지층 결집, 네. 보수 지지층 결집을 보수 골라내는 지지층이 거죠. 아니에요. 예. 지금 네. 우리나라의 보수가 어찌 10여 프로겠습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 보수는 5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여론조사하면 네. 공고한 30%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334였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30, 보수 30, 그다음에 이제 그 중도 40. 그래서 이 40을 누가 먹느냐의 게임이었어요. 늘.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 40에 있던 중도가 상당히 이제 진보 쪽으로. 예, 중도 진보 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한 상황인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 후보를 만들어서 선거를 해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원래 이제 처음에 세게 해보려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명하고 막 이랬던 거 네.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공주를 마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배경에는 남은 세력이라도 좀 모아서 최소한 15%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15%는 받아야 예. 선거비 보존을 받을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이 전략으로 가는 거고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 얘기를 해야지 제1야당이 근데 지금 경남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남 빅매치, 리턴 매치, 뭐 대구 얘기, 뭐 부산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밀렸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당 내부에서는 심각한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포기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 뭐 포기한다고 얘기는 안 하겠죠. 제1야당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김문수 후보도 끝까지 하겠다. 중도 포기는 없다. 이런 얘기 완주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는 2, 3위 싸움이 치열할 것 같다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들이 다 2배 이상으로 네. 2등인 안철수 후보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예. 구도는 계속 간다. 이렇게 볼 수 근데 있을 것 조금 같아요. 전에 그 리얼미터 얘기를 하셨으니까 리얼미터 예. 조사 결과를 얘기하면서 네.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얼마나 찜찜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뭐예요? 제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냈습니다. 유선 ARS 조사를 했는데 그게 빠졌네. 30% 조사했는데 네. 요거의 응답률은 3.6%고 네. 무선 ARS 조사는 70%인데 이것의 응답률은 3.5%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면은 네. 자세히 아실 수 있다라는 점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응답률이 없어가지고 네, 네. 이제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거 어디 갔지? 예, 이거 그 요새 응답률 다 그렇죠. 공개하죠. 투표율 그렇죠. 4% 네. 이에 그 폭등이 야. 예상되는 김용민의 아니 정치인데 이 정도면은 예. 정말 결벽증과 편집증을 겸비한 아니, 굉장히 철두철미한 꼼꼼한. 진행자예요. 네. 그렇죠. 이런 진행자를 본 정말. 적이 없어요. 박수 대체로 보냅니다. 까먹거든요. 근데 리얼미터를 왜 얘기했냐면 예, 예. 아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네. 박원순 현 시장, 뭐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이렇게 예. 집어넣으면 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40%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안철수 후보 20% 그리고 이제 제 3위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상 자유한국당 뭐 김문수 후보 이제 10% 중후반 왔다 갔다 하거든요. 16% 네. 정도. 예. 그러면은 요거를 2위, 3위를 합치면 1위화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컨벤션 그렇죠. 효과가 나고 조금 단일화 시너지가 난다는 전제하에는 예.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 설 수도 있어서 예. 2, 3위의 연대 전략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여론조사 그림만 이렇게 수치로 보면 궁금해집니다. 예. 근데 싸워야 할 상대라고 해놓고 갑자기 친해지면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죠. 종종. 네. 예. 예. 선거판에서는 그런 경우를 그렇죠. 종종 어색하고 보고, 좋을 예. 때가 많죠. 예. 그다음에 네. 이제
끝난 다음에 또 싸우죠. 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말이죠. 네. 뭐 전국을 돌면서 경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기실에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뭐 무대 나가서는 뭐 저기를 그냥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니 들어와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요즘 힘드세요.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보죠. 우리 국회 예. 출입할 때도 많이 그럼요. 보잖아요. 예. 국감 자리에서 너무나 익숙하죠. 호되게 꾸짖고 나서 끝나고 아유 고생이 많으시다고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예. 저는 기자 되고선 초년병 때 예. 제일 어질어질했던 상황이 분명히 멱살을 잡았던 사이인데 급하게 친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 꺼지면 친해졌다가 카메라 켜지면 다시 사이가 나빠지더라고요. 네. 그런 매직을 제가 다 봤어요.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선거 출마했을 때 아, 그 동네가 좁으니까 그 저기 새누리당 후보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 연설원인데 그 시의원인가 구의원인가 하셨어요. 여성 의원님인데 저한테 먼저 오더니 뭐 90도로 인사하더니 제가 무대에 서서 연설을 할 텐데 그거 들으시더라도 뭐 상처받지 너무, 말라고. 그래도 올라가서는 뭐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네, 정치란 네. 이런 거구나. 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예. 사실 이번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말이죠. 이 박원순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박원순 후보 50.3, 안철수 후보 20.4, 김문수 후보 16.6 네네. 이렇게 나왔고 박영선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박영선 41.4, 안철수 20, 그리고 김문수 16.5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됐을 경우에 우상호 40.5, 안철수 20.2, 김문수 15.8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15%에서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그러네요. 그렇죠. 그 16에서 15. 네. 그 정도인데 그렇죠. 네. 이 자칫 잘못하면은 뭐 선거비 문제. 선거비 문제가 바로 14.9만 돼도 예.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 절반밖에 못 받는 그렇죠. 거예요. 네. 선거비 쓴 거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막판까지 그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 내부에서는. 예, 근데 예, 예. 아마도 홍준표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예. 김문수 후보는 간다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후보 추대식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의 채비에 들어갈 텐데요.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저는 수많은 해프닝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그러니까 예, 수많은 예. 설전이 나올 것이고 예. 그 공격은 도를 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음.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 촛불혁명 이후에 정치의 품격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그 품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그 국민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토론과 비판 이런 건 언제나 환영인데 정말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게 예, 만드는 예, 예. 그런 수준의 그 마타도나 예. 비난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자, 안철수 후보는 어떡합니까? 지금 뭐 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2위인 것 같은데 글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막판에 결집을 하면은 만약에 그래서 3위로 밀리면은 이거는 뭐 사실 안 나오는 게 더 나을 뻔한 자기 대권 구도에서 봤을 때 안 그런 나올 판단. 수는 네. 없는 그렇죠. 판이죠. 제한이 없죠. 이번 판이. 네.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그 무공천 선거연대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공천은 한다는 거고요. 예.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선거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달 사이에 정치권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특히 이제 4월 말 5월 정세가 굉장히 급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예. 보면서 개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막판까지 싸우거나 예.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연대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위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상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이제 10% 중후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예. 16% 네. 정도. 예. 그러면은 요거를 2위, 3위를 합치면 1위화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컨벤션 그렇죠. 효과가 나고 조금 단일화 시너지가 난다는 전제하에는 예.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 설 수도 있어서 예. 2, 3위의 연대 전략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여론조사 그림만 이렇게 수치로 보면 궁금해집니다. 예. 근데 싸워야 할 상대라고 해놓고 갑자기 친해지면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죠. 종종. 네. 예. 예. 선거판에서는 그런 경우를 그렇죠. 종종 어색하고 보고, 좋을 예. 때가 많죠. 예. 그다음에 네. 이제 끝난 다음에 또 싸우죠. 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말이죠. 네. 뭐 전국을 돌면서 경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기실에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뭐 무대 나가서는 뭐 저기를 그냥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니 들어와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보죠. 우리 국회 출입할 때도 많이 그럼요. 보잖아요. 예. 국감 자리에서 너무나 익숙하죠. 호되게 꾸짖고 나서 끝나고 아유 고생이 많으시다고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예. 저는 기자 되고선 초년병 때 예. 제일 어질어질했던 상황이 분명히 멱살을 잡았던 사이인데 급하게 친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 꺼지면 친해졌다가 카메라 켜지면 다시 사이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런 매직을 제가 다 봤어요.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선거 출마했을 때 아. 그 동네가 좁으니까 그 저기 새누리당 후보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 연설원인데 그 시의원인가 구의원인가 하셨어요. 여성 의원님인데 저한테 먼저 오더니 뭐 90도로 인사하더니 제가 무대에 서서 연설을 할 텐데 그거 들으시더라도 뭐 상처받지 너무, 말라고. 그래도 올라가서는 뭐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정치란 이런 거구나. 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예. 사실 이번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말이죠. 이 박원순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박원순 후보 세력이라도 좀 모아서 최소한 15%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15%는 받아야 예. 선거비 보존을 받을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이 전략으로 가는 거고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 얘기를 해야지 제1야당이 근데 지금 경남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남 빅매치, 리턴 매치, 뭐 대구 얘기, 뭐 부산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밀렸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당 내부에서는 심각한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포기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 뭐 포기한다고 얘기는 안 하겠죠. 제1야당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김문수 후보도 끝까지 하겠다. 중도 포기는 없다. 이런 얘기 완주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는 2, 3위 싸움이 치열할 것 같다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후보들이 다 2배 이상으로 네. 2등인 안철수 후보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예. 구도는 계속 간다. 이렇게 볼 수 근데 있을 것 조금 같아요. 전에 그 리얼미터 얘기를 하셨으니까 리얼미터 예. 조사 결과를 얘기하면서 네.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얼마나 찜찜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뭐예요? 제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냈습니다. 유선 ARS 조사를 했는데 그게 빠졌네. 30% 조사했는데 네. 요거의 응답률은 3.6%고 네. 무선 ARS 조사는 70%인데 이것의 응답률은 3.5%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면은 네. 자세히 아실 수 있다라는 점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응답률이 없어가지고 네네. 이제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거 어디 갔지? 예, 이거 그 요새 응답률 다 그렇죠. 공개하죠. 투치율 4% 이에 그 폭등이 야. 예상되는 김용민의 아니 정치인데 이 정도면은 정말 결벽증과 편집증을 겸비한 아니, 굉장히 철두철미한 꼼꼼한. 진행자예요. 네. 그렇죠. 이런 진행자를 본 정말 적이 없어요. 박수 대체로 보냅니다. 까먹거든요. 근데 리얼미터를 왜 얘기했냐면 예, 예. 아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네. 박원순 현 시장, 뭐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이렇게 예. 집어넣으면 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40%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안철수 후보 20% 그리고 이제 3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포인트. 네. 네. 야. 이런 조사 내용. 네, 이렇게 표준오차 훌륭한 8가지 진행자. 얘기해야 돼요. 예. 네. 그 준비가 안 됐을까봐 꼼꼼하게 챙기는 이런 진행자 없다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어쨌든 조사를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자 대결 조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 각 한 명씩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 그리고 예. 대한애국당의 인지연 후보. 그래서 네. 5명의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예. 전체적으로 이제 다 3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뭐 좀 뾰족한 변수를 만들 수 있겠냐. 근데 그것은 없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근데 어찌됐든 내일 추대식은 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 분위기 정말 재밌는 게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대표한테 예. 시집 갔나요? 덩어리 3년? 거의 뭐 찍히면 죽는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말 잘못하면 당원권 정지 그리고 또 뭐 징계 제명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정말 뭐 조금만, 말조심. 네. 예. 조금만 뭐 대든다 싶으면 바로 그냥. 바퀴벌레에 네. 뭐 그렇죠. 연탄가스 연탄가스. 연탄가스 뭐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제 뭐랄까 자유한국당인의 때 그
발언의 자유가 네. 억압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니 생각이 개개인이 저기 헌법기관인데 맞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그리고 사람이었다가 홍준표 대표의 의견과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순간 사물로 변하잖아요. 네. 동물이나 네. 이런 것들을 예.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번 선거에 정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 김문수 후보 만약에 정말 후보가 된다면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 젊은 유권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예.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도 근데 드네요.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이제 네.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고심이 있겠죠. 일단 구인난을 겪으니까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당대표 예. 입장에서. 자, 서울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장윤석 기자님, 네. 그 자유한국당이 결국 김문수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는데 뭐 그렇게 내정해 놓고 며칠 동안 또 좌고우면했던 모양이에요. 아니요, 지금까지도 좌고우면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예, 아직도? 사실 어제 저녁까지 제가 들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 홍준표 대표는 고고싱 하고 싶은데 당 내부에서 이게 좀 되겠냐. 그러니까 네. 될 만한 후보를 내세워야지 예. 경기지사를 저렇게 오래 하고 그리고 또 대구에 가서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네. 그리고 또 다시 서울로 온다면 무엇보다도 지금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올라가서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우회적인 건가요? 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들이 과연 사실 서울에 있는 젊은 표심을 움직일 수 있겠냐.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정치권 안에는 여의도 네. 안에는 일단 홍준표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막 띄우지만 실제로 출마는 딴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래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서는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수많은 후보들 특히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정도는 돼야 뭐 해볼 만한 선거가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네. 만났던 네? 자유한국당 의원 말씀은 김문수 후보를 만난 게 아니고요. 예. 네네. 자신은 오세훈 전 시장을 밀었는데 이게 그 당내에서 김문수 전 지사를 밀려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말에 눌리고 말았다. 근데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답이 안 보인다는 네. 거예요. 그 양반 얘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뭐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만 예. 3자 대결에서 다 꼴찌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자, 이 조사와 관련해서 또 예. 네. 개요를 설명하자. 네네 그래야죠. 네. 지난 5일에서 6일 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의 성인 남녀 쉽지 않은데 그동안은 친박과의 격돌이었어요. 예.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이. 지금도 중진들하고 사이가 안 좋죠. 예. 서로 얼굴 맞대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주로 광역 후보로 이제 뽑아 올리는 홍준표의 이제 카드들이 대부분 또 친박 성향이에요. 그러니까요. 김문수 지금 전 지사가 내놓는 발언, 태극기 집회에서 내놓은 발언과 같은 결의 이야기를 이 1심 판결이 지난 금요일에 떨어지고 홍준표 대표가 또 내놨어요. 예. 공주를 마녀로 만들었다. 네. 전에는 뭐 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더라. 예. 이거하고 또 결이 다른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네. 그래서 예. 홍준표 네. 대표의 노선과 입장이 뭔지가 그러니까 이 비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결국은 이제 지금 뽑아 올리는 인물들은 급구하는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 중량급을 뽑아야겠는데 네. 그러니까 올드보이들이 지금 다 걸려 나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난번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대선 앞두고였죠. 그때는 향단이라고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을 비판했죠. 비판했다면 예. 이번에는 뭐 공주로 유신 공주를 떠올리게 했죠. 사실은. 근데 예. 그런 뜻은 아니었고, 약간 아니었고. 뭐 네, 순수한 공주, 순수한 공주. 프린세스.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선 전만 해도 어떤 중도층까지 끌어안으려는 전략이 있었다면은 네. 이번에는 결국에는 그 지지층만. 결집, 네. 보수 지지층 결집을 보수 골라내는 지지층이 거죠. 아니에요. 예. 지금 네. 우리나라의 보수가 어찌 10여 프로겠습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 보수는 5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여론조사하면 공고한 30%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334였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30, 보수 30,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도 40. 그래서 이 40을 누가 먹느냐의 게임이었어요. 늘.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 40에 있던 중도가 상당히 이제 진보 쪽으로. 예, 중도 진보 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한 상황인 건데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 후보를 만들어서 선거를 해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원래 이제 처음에 세게 해보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명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공주를 마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배경에는 남은